우리가 지난주부터 에스더서를 시작했는데요. 에스더에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정확한 우리가 역사서에서 보면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크셀크세스는 다리우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유명한 황제의 아들입니다. 이 다리우스는 북쪽으로는 흑해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127개의 도를 가진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터키 문제에 대해서 자꾸 관여를 하려고 하니까 이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스 정복을 출발했습니다. 이게 BC 492년에 이제 페르시아의 제1차 그리스 침공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배들이 이제 이렇게 난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중간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페르시아가 출정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에게 항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많은 도시국가들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반은 성공이라고 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그리스나 또는 이제 스파르타 같은 도시국가는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반은 실패, 그래서 절반 성공했던 그런 원정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침공에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다리우스는 BC 490년에 제2차 그리스 침공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패함으로 이제 2차 침공을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2차 침공을 실패하고 돌아온 다리우스는 3차 침공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3차 침공을 준비하다가 그만 이제 다리우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크셀크세스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아하수에로는 BC 485년에 즉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준비하다가 죽었으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리스 침공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3차 침공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어지자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위로하고 또 이 전쟁을 돕는 127개 지방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수산궁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가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진행되었느냐?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잔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잔치였습니다.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 크셀크세스는 480년, BC 480년에 제3차 그리스 침공을 했지만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세계 이 해전사에 기록될 만큼 유명한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실패함으로 3차 침공을 실패하고 돌아와서 1년 후에 다시 4차 침공을 감행했지만 4차 침공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는 이제 이 그리스 침공을 하지 않았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4번의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이제 다시는 그리스 침공을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180일 동안 이제 이 3차 침공을 위해서 준비한 군인들과 지방관들을 위로하기 위한 잔치가 끝나고 이 수산궁이 있는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잔치를 또 7일 동안 벌였습니다. 그래서 187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 마지막 날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자기의 부인 왕비인 와스디에게 의관을 잘 갖추고 나와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습관은 남자들의 술자리에는 여자들이 안 가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러면 남자들의 술자리에 가는 여자들은 장녀들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술자리에 왕비인 자기를 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장녀 취급했다, 이래서 와스디가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아하수에로가 대노합니다. 아니, 감히 내 말을 왕비가 거절해? 그러니까 그 현자들, 그 왕을 돕는 7명의 현자들 이 이야기를 왕이여,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이 나라의 모든 귀부인들이 다 남편들을 무시할 겁니다. 왕비도 왕을 무시하는데 그 귀부인들이 남편 안 무시하겠습니까? 모두가 무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시당한 남편들이, 지방관들이 다 왕에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니 이거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의 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이걸 좋게 여겨서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시켰다 하는 것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의 내용을 보면 2장은 4가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왕후 선택을 위한 준비, 그 다음 5절에서 7절까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다음에 8절에서 18절까지가 왕으로 선택된 에스더,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는 암살 음모를 알려준 모르드게, 이렇게 4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2장은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왕후 선택을 위한 준비, 이 내용인데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임금이 왕후 와스디를 패한 이후에 이제 왕후가 없다가 보니까 아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왕후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마 이제 아하수에로 임금이 왕비가 없으니 조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는 왕을 본 신하들이 금방 눈치를 채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왕비가 없으니 왕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왕도 거기에 동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방법은 이 나라 127개 도에 이제 다 알려서 가장 아리따운 이제 처녀들을 이 수산궁으로 보내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해계라고 하는 내시에게 맡겨서 잘 준비하게 하고, 준비가 된 그 처녀들 중에서 왕께서 한 사람을 왕비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임금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비를 세우기로 결정이 되고, 세우는 방법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서 잘 해계가 준비시켜 놓으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왕비로 선택하게 하는 이 방법이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5절부터 7절까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인데요. 여기 수산성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포로가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여고냐라고 때 잡혀왔다고 그래요. 이 여고냐라는 것은 여호야긴 임금을 말합니다. 여호야긴 임금 때면 제2차 포로 때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여호야김 임금 때고 2차가 여호야긴 임금 때고 3차는 시드기야 임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고냐는 여호야긴 임금이기 때문에 2차 이제 그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때 끌려온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포로가 BC 몇 년이냐? 이제 2차 포로가 BC 593년입니다.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597년 때 잡혀와가지고 이게 483년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러면 1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의 나이가 최소한 몇 살이었냐? 1살 때 잡혀왔다 할지라도 115살이어야 됩니다. 모르드게의 나이가. 만약에 5살 때만 잡혀왔다 하면 12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 이제 모르드게가 잡혀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2차 포로 때 잡혀온 집안의 자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 이제 할아버지가 대충 그렇게 봅니다. 할아버지나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가 잡혀와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자란 2세대나 3세대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세대나 3세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외국에서 자라는 2세대나 3세대는 상당히 많은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미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2세가 태어나서 자랍니다. 미국은 많은 여러 나라 이민자들이 있는데도 백인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BC 483년 때니까 이 당시에는 그 남의 나라 사람은 인간 취급을 잘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상당히 많은 그런 인종차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너는 가서 절대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2세대나 3세대쯤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바로 그렇게 2차 포로 때 잡혀왔던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라고 하는 이제 사촌 여동생이에요. 왜냐하면 삼촌의 딸이니까. 자기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길렀는데 삼촌이 그 삼촌과 숙모, 그러니까 작은 엄마죠. 그 삼촌과 작은 엄마가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고아가 됐는데 이 고아가 된 에스더를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의 친딸처럼 길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사촌 오빠에게 친딸처럼 성장을 했는데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쁜 이제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나라 안에 이제 다 왕의 명령이 반포되었습니다. 127개 도에서 이제 왕비로 간택할 만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수산궁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자천 타천에 의해서 많은 아가씨들이 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딸이 왕비가 되면 그때부터 그 집안은 뭐 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 또 자기 자신이 왕비가 되면 그때부터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 뜻은 아니지만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지원이 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심사를 다 거쳐가지고 127개 도에서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 에스더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왜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보면 아마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마 왕비로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에스더도 이제 왕비 후보가 되어서 이제 궁으로 갔는데, 이제 그 왕비 후보들을 이제 잘 준비시키는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딱 보는 순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이 가장 좋아할 여자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헤게가 보았을 때 아마 헤게는 그 아하수에로 임금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아하수에로 임금이 보았을 때 제일 좋아할 만한 여자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다시 말하면 모든 화장품들을 다 주어가지고 왕궁에서 7 궁녀를 딸려가지고 여기 후궁 중에서도 아름다운 처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후궁 중에서도 좋은 처소로 에스더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늘 후궁 근처에 다니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되나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절대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거기 가서 헤게의 눈에 들었습니다. 헤게가 보았을 때 가장 아하수에로 임금이 좋아할 만한 여자라고 판단을 했고, 아마 그렇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그에게 좋은 화장품들과 그리고 가장 좋은 처소에 7 궁녀를 딸려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왕비를 이제 선택하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왕비가 될 후보들을 1년 동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 6개월은 몰약 기름을 쓰게 합니다. 이 몰약 기름을 쓰면 여자들의 피부가 굉장히 윤기가 나고 탄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모든 피부가 윤기가 나고 탄력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몰약 기름을 쓰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6개월은
향품과 다른 모든 화장품들을 통해서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것 보면 그 당시 그 왜 황제가 되려고 그랬는지를 알 것 같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그 왕비가 될 후보들을 고르는데 6개월 동안 이런 준비를 시켰고 1년 동안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은 몸에 탄력이 있고 윤기가 나도록 만들고 그 탄력이 있고 윤기 있는 몸매에 향내가 나도록 그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준비가 되면 순번대로 이제 한 여자식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순서가 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왕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되면 이제 다 그렇게 준비된 이제 아가씨들이 한 사람이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비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빈이 되는 거예요. 왜? 왕과 하룻밤을 지냈기 때문에 빈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룻밤 왕과 같이 지내고 평생을 청상과부로 사는 여자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평생을. 그러니까 이 왕비가 된다는 것이 절대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룻밤 왕과 지내고 나서 평생을 청상과부로 지내는 여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까지 다 합쳐서 뭐 왕비가 몇백 명이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는데 한 사람씩 순번으로 왕에게 갔다가 오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의 순서가 됐어요. 순서가. 그런데 왕 앞에 가는 날은 이제 거기 있다가 후궁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올 때는 후궁으로 못 돌아와요. 이제 빈이 됐으니까 다른 곳으로 처소를 옮기기 때문에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 정해진 것 외에 아무것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말은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에스더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반했다는 거죠. 그만큼 참 에스더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를 보는 사람은 모두가 다 에스더를 사랑할 만큼 그렇게 에스더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갔는데 여기 이제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이 거기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와스디 이후에 그 자리를 누구에게 주었다? 에스더에게 주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이제 왕으로 간택이 되었다. 그래서 왕후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라의 대단한 왕의 결혼식 잔치가 벌린 겁니다. 그래서 왕의 결혼식 잔치가 다 127개도의 신하들과 많은 지방관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세금을 감해주고 그리고 많은 상들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게요. 세금도 감해주고 상도 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고 정확한 결혼잔치가 벌려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혀 페르시아의 여자도 아니었고 유다인인 에스더가 그리고 무슨 어느 지방의 이렇게 지방 장관의 딸이나 무슨 뭐 그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의 집안의 딸도 아닌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모르드게 집안에서 자란 고아인데 그 고아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후가 된 겁니다. 이건 순전히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지 인간으로는 누구도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누가 추천하는 사람도 없이 이쁘다는 것 때문에 끌려갔는데 그 내시 헤게가 보는 순간 왕에게 제일 좋아할 스타일 딱 선택이 되었고 왕에게 딱 나가니 정말 헤게가 보았던 대로 왕이 그에게 딱 빠져가지고 그를 왕으로 선택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에스더가 이뻤으니까 그렇지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배후에서 이것을 인도하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자 이제 모르드게는 늘 왕궁 이제 이 대문 왕궁 문 근처에서 서성거리면서 이제 에스더의 소식도 또 왕궁에서 일어나는 소식도 늘 이 모르드게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에스더에게 가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 모르드게가 누구처럼 친딸처럼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궁문에서 늘 서성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에스더의 소식, 왕궁의 소식을 늘 귀를 쫑긋이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문에 갔다가 이 왕궁문을 지키고 있는 내시예요.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 왕궁 문에 왔다 갔다 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즉시 에스더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빨리 왕에게 이야기해라. 두 사람이 지금 이 내시들이 왜 내시는 왕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왕을 암살할 음모를 갖고 있으니까 빨리 알려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 둘을 잡아다가 그리고 모든 것을 조사해 보니까 뭐가 나와요? 증거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실증을 얻었다. 이게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실증, 이제 증거를 확실히 증거를 잡은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을 이제 그 사형을 시켰고 이제 매달았다 이 말이에요. 사형시켰고 여기 그 일을 왕 앞에서 어디에 기록됐다?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기록이 있어야만 이게 있었던 일을 알 수가 있으니까 후세대에. 나중에 이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궁중일기에 기록될 사건을 이제 모르드게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하나 언제나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참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루빨리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가슴에 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